취업해라, 결혼해라, 아이 낳아라. 이번 명절에도 이런 잔소리 또 들으셨다고요? 듣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이 말들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라는 것 알고 계시나요? 한국이 세계 최초 멸종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코로나19로 결혼식을 취소하거나 미루는 일이 반복되면서 결혼하다와 죄송하다는 말이 합쳐진 결송합니다라는 신조어가 많이 쓰인다고 하죠. 이를 대변하듯 최근 통계청 조사에서도 우리나라의 결혼율과 출산율은 날이 갈수록 재앙적 수준이라 할 정도로 심각하게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2020년부터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현실화되면서 인구 절벽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만 살아남는 초미니 국가 한국의 미래 상상해 보셨나요? 국가 인구의 대부분도 노인이 차지하는 상황까지도요. 이런 우려 최근 감사원이 내놓은 인구 보고서를 통해서 절실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초장기 인구 추계와 실태 조사가 담겼는데요. 인구 밀도 최상위권으로 발디딜 틈 없는 한국의 풍경은 2017년 기준 5천만 명을 돌파하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인구는 점차 감소해 2117년엔 1,510만 명으로 쪼그라들게 되는데요. 서울, 강남을 제외한 전국 대다수 도시는 소멸 단계를 밟게 되는 거죠. 인구는 급감하는데 이마저도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라 일할 사람도 없습니다. 인구 공백으로 229개의 시군구 구분도 무의미해지게 된 거죠. 이는 인구의 약 31%가 만주와 일본으로 유출됐던 일제강점기보다 우울한 상황입니다. 인적 자원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의미, 한국이 세계산업 전반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지도에서도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2014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한국이 700여 년 후 멸종위기를 맞는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06년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이런 우려 속 감사원의 충격적인 인구 보고서가 실제 인구 소멸의 문제로 가시화되면서 한국의 저출산 대책이 수도권 집중 현상과 연계해서 검토해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도 나왔는데요. 감사원은 지난 20년간 만 15세부터 34세까지 청년층 159만 명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157개 시군구에서는 2047년부터 청년층의 유출로 인해 초고령화에 이르게 되고 젊은층 인구 기반이 소멸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의 수도권 집중도는 약 50%로 영국과 프랑스, 일본을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청년층이 몰린 수도권에서는 반대로 출산율이 늘고 인구도 증가할까요? 아니요. 높은 인구 밀도로 청년층이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게 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커져 비용과 만원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 돼버렸죠.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한 수많은 대책들, 그 중에서는 신도시 계획을 꼽을 수 있는데요. 한국과 유사한 인구 경제 구조를 가진 일본에서도 이미 이런 인구 분산 목적의 신도시 정책을 수십 년 전에 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일본에서는 오늘날 한국감사원의 인구 보고서와 같은 의미인 마스다 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2040년까지 일본의 절반, 89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한다는 경고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 보고서가 발표된 2년 뒤 2016년 일본 기저귀 시장은 영유아용 기저귀보다 성인용 기저귀 시장 규모가 앞질러버리는 결과로 이어져 인구 감소 현상을 실감하는 지표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한 일본의 일부 신도시 계획은 수십 년 뒤에도 주거 기능만 계속할 뿐 장기적으로 산업 기능은 하지 못해 경제 활동이 감소하면서 빈집만 늘어나는 유령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봤을 때 결국 신도시 또한 우후죽순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장기간 구체적인 대책을 두고 깊게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구 절벽을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신도시 계획이 장기적인 대안이라고 한다면 당장 육아를 하고 있거나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육아 지원 정책이 더 직접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지방도시에서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인구 유입 도시로 전환하고자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례로 대전의 인구는 한때 153만 명까지 늘었지만 2014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를 따라 현재는 145만 명까지 줄었는데요. 대전시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12년 15,000여 명에서 2020년 7,500명 아래로 떨어졌고
외지로 빠져나가는 사람은 늘어난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세종시로 빠져나가는 대전 시민이 많았는데 지난해부터는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인구가 세종시로 유출되는 인구보다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 9월 대전시에서는 만 3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양육 기본 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당이 도입되면 내년 이후 대전에서 태어나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최대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현재 106개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내년까지 135개로 늘리기로 했는데요. 육아휴직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영세 전용 어린이집도 현재 30개에서 40개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어땠을까요? 225조 3천억 원.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정부가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해 투입한 예산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결과는 참담했는데요. 2005년 저출산 대책 마련 당시 합계 출산율은 1.07명.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저출산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동안 매년 하락한 출산율은 지난해 상반기엔 0.84명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쯤 되면 225조 원이나 퍼부은 세금, 실질적인 효과는 미약했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실제 지난 15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크게 호평을 받은 부분은 교육비 지원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남성 육아휴직 증가 대책, 난임시설 건강보험 적용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출산에 직접 연관된 분야에 집중적인 지원과 선택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일부 학계에서는 이런 인구 감소 태풍 현상을 두고 홍철 없는 홍철팀 마냥 한국인 없는 한국을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960, 70년대에 이미 인구 절벽을 겪은 서유럽 국가 대부분은 외국인을 데려오거나 문호를 열어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폈는데요. 실제로 1960년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일군 독일은 일손이 모자라자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을 데려왔죠. 물론 이런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에 속해 회원국 간 노동시장이 서로 개방되어 있는 독일의 구조와 많이 다른 상황인 거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민정책, 나아가 외국인 정책을 어떻게 펴야 할지 아직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민자의 적정 인구 규모를 두고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라 당장 인구 절벽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절벽 문제에 대한 수많은 원인 분석과 대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래세대가 바라보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요? 지난해 만 9세에서 24세 청소년 7,1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에서 약 60%가 결혼은 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응답했는데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약 39%가 동의하며 지난 2017년에 조사했던 결과인 51%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인식 변화의 계기는 미래에 대한 청소년의 사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살인적 취업난과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 남녀 갈등 등의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미래세대 청소년을 포함한 청년층들의 결혼, 출산 절벽은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100년 후 우리나라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대로 미래의 한국은 정말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될까요?